오늘 지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9명이 늘어서 현재 1,014명이 됐고요. 사망자 184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 2만 34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9만 5,419명입니다. 자, 교수님, 지표만 봤을 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수인데요. 확진자 수는 어제 화요일 대비 오늘 하루 만에 15,30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검사 건수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다가 화요일 날에 폭증하면서 늘었다가 수요일 날에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더 늘기는커녕 15,3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일주 전 수요일하고 비교하면은 오늘 무려 9만 1천 명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는 확연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들락날락 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 기조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락 기조에 명백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다른 지표들, 위중증 환자도 어제는 마이너스 94분이나 마이너스였지만은 오늘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는데 9분 정도 어제 대비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1,0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도 어제는 173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100대로 내려왔지만 오늘은 184분이니까 약 13분 정도 더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400명씩 나오는 거, 300명대 후반에 나오는 거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사망자, 위중증자도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지표들이 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 분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재원 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는 1,014분이신데 60대 이상이 867분으로 비율로는 85.50 이것도 비율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과 관련해서도 계속 60대 이상의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946분으로 비율로는 93.29%. 어린 연령대에서 보면은 20대에 어제 대비 1명 늘었습니다. 10대에도 어제 대비 2명이 늘었습니다만 사망이 1명 잡혀서 총 3명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세부터 9세까지도 어제 대비 1명 늘었습니다만은 예전과 비교하면 이것도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10대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자의 숫자는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도 오늘 사망이 안타깝게 184분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0대 이상이 174분으로 비율로는 94.57%,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무려 비율이 98.91%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에 한 분 사망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대에 1명 사망한 것 이외에는 사망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진자 수, 위중증, 사망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조만간 정부 당국이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 확실히 반영이 되면서 예상한 대로 거리두기 조정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이죠?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중환자 병상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825개, 사용 중인 것이 54.6%, 비어있는 것이 1,283개입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359개고 사용 중인 것이 60.2%, 비어있는 것이 2,133개입니다. 중등증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병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4,618개, 사용 중인 것이 31.6%, 비어서 사용 가능한 것이 16,835개나 되니까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병상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백신 접종 현황은 건너뛰고요. 주간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고 다른 나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위험도 평가 높음으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일단은 전국은 이제 매우 높음에서 높음 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비수도권만 매우 높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도 높음이고 수도권도 높음이라서 한 단계씩 낮춰줬는데 예. 왜 비수도권만 매우 높음이냐 하고 궁금해하실 시청자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그리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위중증 병상 같은 것들이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처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많이 나오는 분들 중에는 위중증 환자들도 있는데 또 비수도권일수록 고령층 비율도 높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예. 비수도권은 조금 더 조심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를 했고요. 반면에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수도권과 비해서 많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 수준을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내린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한 6주 만에 하향 조치를 취했는데 아무래도 방역당국이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큰 방향은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큰 방향을 잘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상의 지표가 모든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그러지 않으면 방역 당국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위중증, 사망, 병상 등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방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상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다른 지방 사이에 있어서 아주 질 좋은 팍스로비드 처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은 비교적 처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일부에는 팍스로비드가 잘 공급이 안 된다든가 또 서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다소 받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좀 가만히 되어서 데이터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병상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만 이렇게 매우 높음으로 나왔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주 정도만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만 19세 이하 연령층이 613.2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 고령층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10만 명당 338명이 확진이 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적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아무래도 60세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역 당국의 해석도 똑같습니다. 예. 네, 방역 당국도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이 19세 미만 연령, 19세 이하 연령대의 확진자 비교했을 때 2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나오는 것은 60대 이상의 높은 백신 접종률, 특히 3차 접종률이 높은 탓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행의 한 절반 정도는 30대 이하, 그리고 특히 20대나 10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0세부터 18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거기에다가 부스터샷은 거의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오미크론 유행 때 거기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열을 앓다가 급격하게 상태가 좋아지고 또 어르신들에 비해서 후유증도 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대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0세부터 19세, 18세의 소아청소년 그 자녀를 두신 가족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시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